안녕하세요. 마우이로 시작하는 수익형 앱 개발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된 단넷 개발자 조장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우이를 사용해서 수익형 앱 개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구글 애드몹이나 인앱 결제를 직접 구현해보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저는 자말인 마우이 단톡방에서 가장 말이 많은 단넷 개발자이기도 하고요. 현재 11년 차 단넷 개발자로 공간 예약 플랫폼 스타트업에서 기술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뭐 말이 좋아 기술이사지 사실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스타트업 팀 빌딩을 받아서 제가 좀 급여를 좀 깎고 입사를 했어요. 이제 회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많이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많이 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씀씀이가 남달라가지고 그래서 배달도 해보고 외주도 해보고 기술 컨설팅도 해보고 멘토링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뭐 그 와중에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B2C 서비스를 또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바일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위에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마린을 예전부터 썼기 때문에 B2B랑 이런 것들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B2C로 하다 보면은 신경 쓸 게 많죠. 뭐 소셜 로그인부터 뭐 결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UI, UX도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자만히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레퍼런스도 없고 뭐 뽑을 인원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목표를 확실히 하자. 그래서 퇴근 이후에 수익형 앱 개발이라는 걸로 이제 목표를 잡고 하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좀 지치지도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킬 업무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익형 앱 개발하면 뭐 한 달에 뭐 1,000원 나오고 막 이런다 라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데이터를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왼쪽이 제가 이제 한창 미국 주식에 미쳐 있을 때 배당주 투자를 했던 건데요. 한 달에 한 52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환율이 올라서 저렇게 좀 감소하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정책이 좀 바뀌어서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배당주보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주식을 현재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네. 주식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죠. 하지만 요거는 고정적으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하는 것보다 뭔가 안정적이고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익형 앱 개발도 충분히 수익을 내줄 수 있고 좋은 수입원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단넷으로 짤 수 있다는 거. 공부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버라이트, 윈폰, UWP 뭐 삽질 있는 대로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막 C샵 단톡방에서는 뭐 잘못된 틀이라는 닉네임도 쓰곤 했었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복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수익을 이제 느껴보기 위해서는 수익형 앱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좋아 이제 앱 만들어 볼까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딱 키고 바로 뉴게부터 딱 깔고 이러면 좋긴 좋은데 수익형 앱을 소개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건데요. 혹시 애매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켜져 있는 페이지를 찾으셔가지고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이 무료, 오른쪽이 유료입니다. 확연히 리뷰와 다운로드 수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자마린하고 마우이를 하시면 공식 플러그인조차도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료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자마린하고 마우이를 하시기 때문인데요. 이제 워런티를 보장할 수가 없기도 하고 뭐 가급적이면 이제 무료를 선택하는 게 멘탈 측면에서도 좋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무료의 수익이 나쁘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유료로 만들어가지고 욕은 있는 대로 먹을 필요는 없겠죠. 자, 세 가지 수익형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배너 광고입니다. 국내에는 이제 카울리라는 업체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마우이로 세팅하기가 쉽지가 않고 잘 다룰 수 있다면 굳이 마우이로 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몇 줄 이제 추가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애드몹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카올리나 뭐 다른 업체들이 SDK를 내주거나 뭐 쿠팡 같은 경우도 연락이 오긴 왔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제가 직접 다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 만들어줄 수도 있겠는데 마우이 때문에 만들어줄까요?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드몬만 하는 걸로.
자, 광고 이외에 인앱 결제도 있습니다. 인앱 결제는 유료 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무료 앱인데 기능을 해금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인앱 결제는 수수료를 겁나 많이 떼고요. 두 번째로는 환불도 겁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얘를 하나 해주면은 괜히 나중에 앱을 접었을 때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좀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이지는 만들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유틸리티 앱이 주로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뭐 제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어베이스 권한 받아가지고, 뭐, MAU 체크해서 마케팅이랑 뭐, 언어 이런 거 바꿔가지고 출시해 줄 테니까 수익 나누자. 이런 제안이 오긴 하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딱히 뭐 이제 국내 서비스만 할 건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궁금하시면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빠른 이유는 지금 애드몹하고 인앱 결제가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실 때 주로 보실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은 조금 재생 속도를 줄여 보시는 것도 죄송합니다. 말이 원래 빠르기도 해요. 네. 자, 애드몹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뭐 광고 형태가 뭐가 있고 플러그인지 소개하고 세팅하고 데모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몹 광고 형태는 이 세 가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이 세 개를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요. 마우이 애드몹 플러그인이 현재까지는 지원하는 요 세 가지가 맞습니다. 배너랑 전면 광고, 리워드 이렇게 있고요. 대충 이미지 보면 많이 해보셨던 거죠? 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패키지가 있는 그 기더 페이지를 가져온 건데요. 현재는 1.0.1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너랑 전면 광고, 그 다음에 리워드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랑 iOS 지원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구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로 전면형 보상 광고를 하셔도 되는데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도 버그가 있어가지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요 세 가지만 하시는 걸로 BM 설계를 하시고 앱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구글에 치셔도 되는데 뭐 혹시 몰라서 QR하고 주소도 넣어봤습니다. 먼저 애드몹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광고 앱 아이디라는 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리워드나 뭐 배너나 이런 걸 쓰기 위한 단위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아이디는 이제 구글 애드몹 사이트에서 새로운 앱을 추가하시면 앱 설정해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랑 iOS 둘 다 하신다면 두 개가 필요하겠죠, 최소한. 자, 그리고 앱 아이디까지는 받았는데 광고 단위도 해야 되죠. 이제 어떤 것들을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요거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테스트 키입니다. 네, 저 사이트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일단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테스트용 광고 아이디를 넣으셨다가 배포 시에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분기 뭐 샵이프 쓰시던 뭘 하시던 하셔가지고 스위칭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아이디로 다 쓰시다 보면은 이제 애드몹 사이트에 테스트 기기라고 이제 설정 쪽에 가시면 있는데요. 에뮬레이터나 디바이스에 이제 광고 아이디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기입을 하면은 어뷰징 처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돌리고 싶어도 어뷰징이 돼가지고 안 나온다던가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 광고 아이디를 변경하시는 거는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지금 이 페이지에 보이는 테스트 키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이제 공통적으로 세팅할 부분은 요거 세 가지입니다. 뭐 광고 단위랑 상관없이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다가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13 버전을 배포하실 때 매니페스트 파일에 퍼미션을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onCreate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해서 만드셔야 되는데 잠깐만. 자마린 때는 onCreate가 있었는데 이 마우이는 없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 한 줄만 추가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 지금 1.0.1이죠. 그 버전의 문제가 유저 메시징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후 사용자 동의 정책에 따라서 뭐 추가하는 게 뭐 하나 있는데 저게 뭐 버전이 안 맞나 봐요. 그래가지고
쟤를 별도로 받으셔가지고 특정 폴더에 넣은 다음에 경로에 맞게끔 프로젝트 파일을 수정하셔가지고 하셔야지만 빌드했을 때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데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있어요. 안드로이드 광고가 이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고 에뮬레이터를 먼저 만드실까봐 적어봤어요. 에뮬레이터에 보시면은 AVD 있죠? 그 우리 뭐 비주얼 스튜디오 보면 만들 수 있게끔 돼 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API가 적용이 되는 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녹스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막 만드시면은 광고가 원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AVD 거 보시면은 써 있습니다. 뭐 구글 플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게 가장 낫고 그래도 안 나온다 하시면은 이제 광고 단위를 이제 실제 거를 넣으셨는데 어, 테스트 기기에다 등록 안 하셔서 안 나온다는 던가 아니면 광고 단위나 광고 앱 아이디, 테스트 아이디를 잘못 입력하셔가지고 안 나오는 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데모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깔끔하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켰습니다. 지금 뭐 따로 세팅한 건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기본 형태죠.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볼게요. 아니, 아까도 그러더니 이게 지금 두 번째 찍은 거거든요. 6개 패키지 눌렀는데 안 내네 또. 네, 참. 여러분들은 직접 6개 더 받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그냥 패키지 콘솔에다가 직접 쳐가지고 받았습니다. 자, 리드미 보시면은 요거는 안 끄셔도 돼요. 안 끄셔도 되고 그냥 이제 복붙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 스크리버를 안 쓸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그리드로 이렇게 먼저 잡아줄게요. 그리고 카운트 요 부분 날리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안 쓰죠. 날리겠습니다. 자, 요 상태가 아주 깔끔한 상태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스텝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그 애드몹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신 앱 아이디를 넣으셔야 돼요. 앱 아이디는 요 물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좀 차이가 있죠. 자, 요 부분을 복사하셔가지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들어가셔서 넣어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태그 안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안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유저 퍼미션도 넣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13 버전을 쓰는 우리 고객님들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퍼미션을 넣어 주셔야 되고 메인 액티비티에 온크리에이트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서 뭘 해라. 네, 여기까지만 복사하면 되겠죠. 뭐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애가 있으니까. 없죠? 네, 자마리는 있는데 어딘 없어요. 자,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시면은 알아서 이제 유직문도 추가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참 세상 좋아졌어요. 이렇게 세 가지 추가하신 다음에 안드로이드 했으니까 마우이 프로그램에다가 use empty addmob을 추가해 주시면 기본적인 작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두뇌를 돌려봅시다. 어떻게 광고 배너를 박을까? 대부분 하단에다가 박았던 것 같아요. 만들어 볼게요. 자, 하단에다가 박을 건데 그래도 컨텐츠는 있어야 되니까 로우 디피니션에다가 요렇게 주고 그 다음에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을 그리드 0번에다가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단에다가 컨트롤을 넣어 볼게요. 자, 얘 이름은 에드스. 그 다음에 사이즈, 에드 사이즈는 풀 배너로 하겠습니다. 왜 제가 풀 배너로 했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바로 광고 그 배너의 단위 아이디를 넣으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넣지는 않고 좀 다른 곳에다가 넣어볼게요. 원래 여기다가 이제 온 플랫폼인가 뭐 그걸 써가지고 여기다가 분기 처리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다르게 해도 되고 상관없겠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인 페이지를 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떴죠. 자, 시작과 동시에 아까 그 배너에다가 그 광고 단위 아이디를 넣어야 되니까 분기 처리를 한번 만들어 보죠. 디바이스 인포를 사용하면은 현재 디바이스에 대한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퀄 주시고요. 디바이스 플랫폼이라는 걸 넣어야 된다고 하네요. 플랫폼 안드로이드라는 걸 주고 안드로이드랑 iOS 둘 다 배포하고 이 둘만 딱 배포하겠다 하면 이렇게 뭐 SF까지는 안 써도 되겠죠. 자, 여기다가 아까 만든 얘에다가 광고 아이디를 직접 삽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배너 광고가 있었죠? 이 부분을 넣어주시고 제가 지우는 거는 파워포인트 들어가면서 뭐가 추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나올 거예요. 꽤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광고 단위랑 앱 아이디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물결 표시가 있냐 아니면은 뭐 슬래시가 있냐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OBS로 키면 안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켜야겠어요. 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안 나오나 했네. 여기에 특정 버전에다가 요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폴더 만들고요. 폴더 만든 거에서 파일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아, 저는 미리 받아놨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 플러그인이 있는 그러니까 패키지 깃허브에 가시면 안에 디펜던시 폴더가 있습니다. 샘플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서 받으셔도 되고 이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추가한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프로젝트 파일 편집이라고 비주얼 스튜디오 2020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이제 넣어야겠죠. 자, 뭐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지금 안드로이드 단내 6.0이냐 맞으면은 뭐 이 폴더에다가 넣었으니까 체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요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하면은 갑자기 뭐 탁 뭔가 없어진 느낌이 들어요. 뭐 지금 하나 열어놨는데 갑자기 닫혔죠? 그러면 이제 안 납니다. 문제가 안 나요. 자, 다시 빌더를 해서 음,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설레요. 어떤 버그가 날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자, 만들면서 다음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제 얘 배너 광고가 되면은 전면 광고랑 그다음에 리워드 광고를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얘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켜질 겁니다. 아이고, 여기 그걸 안 했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컴퓨터 성능이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느리지? 아, 너무 늦게 했나 봐요. 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버그가 있네. 그 배너랑 풀 배너 차이가 뭐냐면 뭐 잘 나오는 거는 확인하셨죠? 그 옆에 요 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배경색을 뭐 줘가지고 처리하기도 하는데 풀 배너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채워진 큰 배너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디바이스 사이즈 가지고 체크하셔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얘가 깔끔해가지고 이렇게 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신경 써서 만드시면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단에 있는 배너까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리워드 광고랑 이제 전면 광고를 이제 띄우는 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전면 광고랑 뭐 그걸 만들기로 했으니까 버튼을 일단 추가를 해 봅시다. 그리고 네임을 리워드라고 주고요. 텍스트도 리워드 요청. 그리고 전면 광고도 넣어야 되니까 인터스티셜이라고 주고 전면 광고 요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붙어 있죠? 이런 거 원치 않아요. 펜싱도 20씩 줘볼까요? 이렇게 주고, 이게 뭔가 느낌이 항상 그래요. 뭘 넣어줘야 될 것 같아. 큼지막하게 합시다. 별거 아닌데. 이게 또 디테일의 차이죠. 자, 그리고 얘 클릭 이벤트를 만들게요. 뭐, 우리 지금 멤버 이벤트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상형 전면 광고가 아니라 전면 광고에다가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까랑 동일합니다. 먼저, is interstitial이 열렸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마우의 empty 애드몹에다가 커런트 찍고서 다음에 로드가 됐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interstitial에다가 요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불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로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물어봐요. 뭐 로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냐면은 구글 광고 서버에서 이제 광고를 로드한 다음에 로드가 끝나면은 보여줘야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얘를 이제 여러 번 클릭할 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중복을 계속 막 누르면은 문제가 돼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안 켜졌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까 썼던 거 재활용 해볼게요. 요거 안드로이드 iOS 누른 다음에 자 여기다가 그 부르는 걸 이제 만들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로드 넣어주시고 얘도 로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키를 잡고 여기 밑에다가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뭐 하는 사람 스타일이니까 이거 가지고 설마 뭘 안 하시겠지? 여기다가 광고 전면 광고를 넣을 거니까 전면 광고 아이디도 넣어 볼게요. 자, 넣었습니다. 아까 위에 있던 거랑은 다르죠. 배너에는 111이었는데 지금은 712예요. 그래서 얘가 로드가 돼서 켜집니다. 그런데 이제 로드만 했는데 이제 열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여기다가 넣어 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로드하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작성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벤트를 따로 파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온 인터스티셜 로드가 끝나면 로드가 끝났으니까 보여줘라 라고 해야겠죠. 여기 쇼 이렇게 잡으면은 되겠죠. 음, 보면은 전면 광고 요청을 했습니다.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자, 요거까지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리워드도 해볼게요. 자, 이제 리워드 됐니? 아까 밑에 하나 더 있었죠? 요거는 보상형 전면 광고예요. 근데 이거 iOS 안 되는 거 아시죠?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쪽 리워드 로디드 적어주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키 있죠? 배너 동영상 광고였나? 리워드 이거죠? 리워드 광고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복붙을 하면서 항상 이런 거를 틀리곤 해요. 리워드, 리워드. 그다음에 얘도 로드가 되면은 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온 리워드 로디드. 로디드가 됐는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ow rewarded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뭐냐면은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얘가 온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거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거든요. 요걸 해가지고 여기 시스템에다가 뭐 넣으셔도 돼요. 뭐 시큐어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넣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리워드 클릭 모드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끝내는지 클로즈도 있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게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리워드 요청을 하면요. 로그드가 되고 로드가 이제 끝났으면은 이제 넘어옵니다. 뭐 이거는 뭐 별건 아니죠. 다음에 리워드를 보여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보여주겠죠. 근데 이제 끌 수가 없어요. 이제 무한 지옥에 빠진 겁니다. 끝나면 들어와요. 보시면은 여기에 10개라고 잡혀 있는데 아니 난 10개랑 코인이란 말을 쓴 적이 없는데 이거 뭐야 하실 수 있죠. 이거는 구글 애드몹에 보시면은 리워드 그 광고 단위를 만드실 때 넣을 수 있어요. 여기 뭐 5개를 주겠다, 뭐 3개를 주겠다, 이거의 명칭은 뭐로 부르겠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시면 나오는 거고요. 우리 테스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았나 보죠. 그래서 에러 코드나 이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상형 앱 개발하시면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안 됐을 때도 감안해야 돼요. 이제 페일이 났을 때를 이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왜 해야 되냐면은 요즘에 막 유니콘이다 뭐다 그 광고 차단 앱을 너무 많이 쓰세요. 안 됐을 때는 차단 앱을 꺼라. 나 돈 좀 벌게 꺼라. 이렇게 막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영상은 이제 광고 배너나 이쪽은 끝났고요. 이제 인앱 결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iOS 세팅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iOS는 대부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iOS도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인데 세팅할 게 워낙 많아야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자, iOS는 요거도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자, 인포 피리스트에다가 요 키랑 요 키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그 iOS 애드몹에서 만든 광고 앱 아이디를 넣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피리스트를 열어야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뭐 따로 뭐 보여주는 게 좀 약간 애매해가지고 그냥 저는 이렇게 열고 있어요.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전 이런 거 맞추는 것도 좀 그래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저장하시면은 되겠죠? 피리스트까지 넣었고, 그다음에 앱 딜리게이트에 피니시 런칭 이쪽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앱 딜리게이트에다가 여기도 없네요. 피니시 런칭 여기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초기화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아마도 여기는 안 써놨네요. 그러면은 iOS는 네, 이렇게 넣으라고 돼 있네요. 요걸 그냥 다 갖고 올까요? 이렇게 넣으시고 이 부분만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뭐 도난은 가요.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세팅해 줘야 되는 것들은 있는데 그거는 뭐 iOS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애드몹이고요. 한숨 또 돌리시고 그리고 인앱 결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면은 이게 추가 영상이 되겠네요. 이제 인앱 결제 관련된 거를 이제 찍어볼까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제출하려고 했던 거는 애드모까지만이었는데, 영상을 이제 제가 지금 중간에 끊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기네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앱 상품은 PPT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영상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애드모브는 끝났어요. 그러면 애드모브 이제 됐고, 구글 플레이 그 콘솔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 개발자 콘솔에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먼저, 어, 인앱 결제를 하기 위해서 앱을 올려야 돼요. 앱을 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출시 개요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는 이제 비공개랑 내부를 올렸는데 이렇게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실제 결제 막 창이 뜨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마우이 기본 템플릿을 가지고 올리셔도 통과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리시고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입력해라 뭐 해라 이게 뭐 뉴스 앱이냐 이게 코로나랑 상관이냐 뭐 그런 거 체크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끝내시면은 이제 요 그 뭐야 체크 버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크가 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앱 상품에 들어오시게 되면 상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상품 코드를 입력하는 거예요. 프로덕트 뭐 004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상품명에다가는 이제 언어별로 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데모니까 단넷 데브 짱짱맨 단넷 데브 사용자들만 쓸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아이템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리고 가격 선택을 해서 제가 99,999원 적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별로 이제 제가 다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뜨는 건데, 최저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단위로는 하실 수가 없으세요. 가격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이제 비활성으로 표기가 되고요. 요거를 이제 활성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비활성으로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다는 것까지는 보셨어요. 뭐 5,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99,999원짜리도 있네요. 자, 여기까지 만들면은 이제 된 거고요.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작업을 보셔야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에뮬레이터가 지금 켜놓은 게 제가 두 개죠. 그 이유는 요게 지금 구글 플레이까지 되는 애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구글 플레이가 되는 에뮬레이터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까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정이 뭔가 신용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다던가 그런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실제 결제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걸 라이센스 테스트에 가시면 이메일 추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까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까지 연결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앱 빌링, 뭐 플러그인 for 단넷 마우이, 자마린, and 윈도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얘를 이제 추가하는 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를 먼저 보여드릴 게 아닌데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여기 여기 있네요. 6.4.0 버전을 현재 지금 전 보고 있고요. 아까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뉴게이트이 안 켜져요 뭐가. 그래서 직접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설치 안 하시면 안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삽질 끝에 찾아냈는데 아예 안 써놨어요. 여기 이분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개별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플러그인을 만드신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단톡방에서 이분 보고 자꾸 예수님 닮았다고 하는데 저는 뭐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뭐 추가를 하면 되는데 보면은 뭐 지금 환이 안 된다 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음흠. 이게 뭔 말이죠? 들어가 있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들어가 있네요. 아, 복붙을 잘못했네. 이 플러그인을 추가를 안 했네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뭐 설명 써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뭐
이상 버전으로 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되고 에센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얘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닫아 볼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가까지 해놨고요. 이제 실제 적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추가를 했으니까 매니페스트에 좀 들려야 됩니다. 왜냐면 매니페스트에도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매니페스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퍼미션 여기까지 추가가 돼 있는데 두 개를 더 추가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네, 빌링 쪽을 추가하셔야 되고 안드로이드 플레이, 빌링 클라이언트 버전 요거 추가하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아마도 안드로이드에 방금 추가한 그 패키지 중에 이 빌링 클라이언트랑 연관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들어가 줘야지만 정상적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구매한 상품이 동작을 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버튼을 클릭하는 거랑 좀 다르게 이번에는 앱이 켜졌을 때 체크할 수 있는 걸로 해볼게요. 앱이 켜졌을 때 딱 나오게 되면은 물어봐야겠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아이템이 구매가 됐으면 해금이 된 상태로 UI를 짜야 되니까 먼저 이게 아니죠. 크로스 인앱 빌링에 is support 요게 지금 되냐인데 요거는 이제 에뮬레이터에서 호환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어, 빌링 시스템 현재 지금 인스턴스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겠죠. 이 빌링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을 날리고 이제 연결을 해야겠죠. 커넥티드 이렇게 해가지고 어웨이트 하면 자동으로 붙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너무 좋아졌어. 자, 이렇게 아예 딱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얘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연결됐는지도 물어봐요.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넘어가겠죠.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연결이 되면은 이제 아이템들을 갖고 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 현재 진짜 샀던 거, 예전에 샀던 것들을 이제 갖고 와야 되겠죠. 빌링, 그 다음에 get, purchase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템 타입은 구매했던 것들 위주로 바꾸겠다. 자, 여기가 이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아이템을 지금 산 게 없기 때문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지금 연결이 안 됐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여기 한번 찍어만 놓을게요. 이게 다 안 걸렸으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제 리스트 컬렉션 뷰에다가 한번 띄워볼까요? 현재 지금 상품들을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다가 조금 요거는 아까 이렇게 했는데 오토로 주고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얘를 로우로 바꾸고 여기 컬렉션 뷰에 이제 가운데 널찍하게 하나 띄워볼게요. 이렇게 지금 띄우게 되면은 나오겠죠. 그리고 얘 이름을 리스트 박스 이렇게만 줄게요. 그리고 리스트 박스에다가 아이템 소스를 넣어야 되는데 아이템 소스를 넣어야 되는데 얘는 아직 뭐 몰라요. 뭐 뭔지 몰라요. 이렇게만 하고 자 연결이 지금 된 상태라면은 아이템 형태들도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뭘 입력을 하느냐 보시면은 요 제품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돼요. 요게 실제로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왜 자꾸 생기지? 네, 이렇게 001, 02, 2 이렇게 해서 단 프로모드 활성화하고 광고 제거 상품을 이제 리스트를 딱 보여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어 프로덕트 리스트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빌링 그 다음에 겟 프로덕트 인포 싱크 그 다음에 얘도 뭐
구독이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 만들어 주네요.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이 아이템을 갖고 오게 되면은 여기다가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얘가 인앱 빌링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어요. 인앱 빌링 프로덕트. 이제 가보면은 얘가 이제 구현이 돼 있죠. 네임하고 디스크립션 뭐 금액 표기한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일단 알아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여줘 볼게요. 근데 아까 제가 이 에뮬레이터 말고 다른 거를 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일단 로그인 해놨던 게 저 계정이기 때문이죠. 빌드를 합니다. 근데 iOS는 인앱 결제까지 만들기에는 조금 좀 빡센 것 같아요. 빌드 시작돼서 나오겠냐?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매니페스트 그 저거 봐 패키지명을 안 바꿔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얘 이 패키지명이 있잖아요. 이 패키지명하고 였어. 음, 못 따랐지? 네, 어쨌든 그 이름이 이거거든요.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나면 안 될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뜨죠, 당연히. 아예 읽지도 않았네. 그냥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매니페스트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잉글리시 몰라요. 왜 잉글리시 몰라요냐? 그냥 영어 이름을 한글로 바꿔주는 애를 한번 이제 데모를 하려고 이제 미리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탈 거예요. 퍼미션 한번 체크 한번 다시 하고 그러면은 얘 들어왔네요. 자, 빌링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그 비동기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했던 상품들을 이제 불러왔는데 없죠 당연히. 구매한 게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네, 지금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이렇게 지금 두 개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아까 제가 뭐 이 네임하고 뭐 디스크립션하고 뭐랑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있어요. 얘를 그냥 복붙만 하겠습니다. 네, 요것만 복붙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어디 갔냐? 인앱 상품에다가 써놓은 거 그대로 지금 설명글하고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요것도 참 이것도 참 여기다 추가하는 게 아니지. 여기다 추가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걸 텐데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여기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도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또 길다고 또 뭐라 하실 수도 있어서 여기다가 그냥 버튼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품을 구매하는 걸로 구매 네, 이렇게 써볼게요. 구매 요청 이렇게 써보고 구매 여기 딱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상품을 갖고 와야 되니까 원래는 이제 저녁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뭐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까지는 좀
생각 못했네요. 아이템 소스. 그 다음에 enumerable init building 이렇게 갖고 오는 걸로 하죠. 갖고 와서 이게 맞았나? 아 이게 아니지. 네. 여기서 또 다시 아까 거 같은 거를 이제 불러옵니다. 뭐 지원하는 것까지는 알았으니까. 자, 빌링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이 되면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아까도 했는데 연결이 되면은 뭘 하느냐? 이제 연결이 됐으면 구매를 해야겠죠. 빌링 purchase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템 퍼스트 디폴트 첫 번째 거를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구매에 쓰이거든요. 이제 이렇게까지 해줄게요. 그럼 아마 창이 이제 딱 뜨면서 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여기다가도 안 해줬는데 끊어줘야 돼요. 요 부분을 disconnect. 이렇게 끊어주는 것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돌면서 창이 딱 뜰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비공개랑 베타랑 이런 걸 잘 안 하시면은 뭐 로고가 안 뜬다던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할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일단 미리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뜨는 거겠죠. 기다리는 시간은 항상 지루하죠. 네, 떴습니다. 자, 여기까지 떴어요. 그리고 이제 얘 구매 요청을 누르면은 첫 번째 거를 이제 불러올 거니까 불러와서 딱 뜨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라이센스 아까 그거 추가하는 거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거 안 넣으시면 이렇게 X가 다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주문이기 때문에 실제 결제하셔도 다시 또 환불이 돼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문제되는 거나 그런 건 없고 요 아이콘이라던가 이런 게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비공개, 베타까지 전부 다 해주셔야지만 뜬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결제가 완료되죠. 그러면은 저한테 날아옵니다, 뭐가. 자, 요게 지금 결제가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다시 또 리스트 불러가지고 구매하는 목록 보고서 다시 풀어주는 그런 코스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더 인액 결제에 대해서는 더 잘 다루고 싶은데요. 뭐 사실 지금 시간이 제가 요거 끊어서 찍고 있어도 얘만 해도 벌써 18분이면은 아까 20분, 거의 1시간이네. 와. 네.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른 영상은 제가 단내 때보다가 올리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우이를 하면서 자마린보다는 더 많이 좀 개선된 것도 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수익형 앱을 개발하는 것도 조금 전 개인적으로 자마린보다는 조금 나아서 앞으로도 좀 마우이를 사용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영상을 너무 두서없이 좀 찍기는 했는데 실제로 구현해 보면은 굉장히 만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익형 앱에도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단넷대부 영상에는 지금 댓글이 다 잠겨 있던데 아마 요구를 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단넷대부 사이트에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있어요, 저희. 그래서 단톡방에다가도 뭐 이제 물어보시면 아마 제가 답변을 거의 대부분 드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마오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